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북덕방입니다.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폭락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동안 서울 수도권 아파트가 올라도 너무 오른 건 사실이죠. 피로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흔히 고점인식이라고 불리죠. 정상에서 깃발 꽂은 사람도 자기가 무슨 색 깃발을 꽂았는지 모를 정도로 폭주하는 열차처럼 그동안 집값은 고공행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기존의 궤도 자체를 뚫어버릴 정도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 망연자실, 이렇게 집값이 올라버리니 수요자 입장에선 올라버린 서울 수도권 집값을 감당하기가 도저히 불가능, 현실적으로 진입이 가능한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실수요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정말 거기에 꼭 살아야 하는 일자리와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도리어 눈물을 머금고 그 자리를 비워줘야 해.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덩달아 오른 전세로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 속출, 외곽으로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죠. 이 상황은 자금을 충분히 굴릴 수 있는 투자 수요만 살아남을 수 있는 또 다른 부동산 생태계가 조성될 판,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까지 정부에서 엄청나게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서 다주택자들의 접근을 원천 봉쇄, 어떠한 경우에도 신축 아파트는 접근 불가 통지를 내린 것처럼 견고한 규제망을 쳐놓게 됐습니다. 심지어 집값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니 분양가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찍어 누르듯이 분양가 통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연 배불러야 할 건설사가 졸지의 빈사 상태에 돌입, 도저히 분양할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열심히 상을 차려야 하는데 돌아오는 건 빈 밥상뿐, 떨어지는 게 없다는 거죠. 이때부터 분양 일정이 런닝머신 바닥처럼 뒤로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고속으로 밀리게 됐죠. 그러니 실수요자는 더욱 아라비아 사막을 걷는 느낌, 기본 공급조차 메말라버리는 상황인데다가 신축은 고사하더라도 구축을 쳐다보니 얘네들은 신축 못지않은 저력으로 고지를 계속해서 점령하고 있는 상황, 안 되겠다 싶은 2030 영끌족들이 온 세상 자금을 끌어들여서 닥치는 대로 나름 덜 오른 구축을 사들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런 움직임이 기존 구축들 시세에 펌프질을 하게 된 거죠. 덜 올랐던 곳들이 덩달아 더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서울 수도권은 그냥 펄펄 끓는 가마솥이 되어버린 겁니다. 조금만 호재가 있어 보여도 억 단위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미친 듯이 집값이 벌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올해 이렇게 고지만 쳐다보고 있던 집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과연 이게 떨어진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10까지 올랐는데 내리는 건 1, 2 수준. 그래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다행인 겁니다. 그래도 부동산은 추세라는 게 중요하죠. 오름세냐 내림세냐, 이게 시간적인 텀이 길게 갈 때가 많거든요. 올해 경기 지표가 좋지 않아서 미국을 위시한 많은 국가들이 긴축 정책을 공격적으로 단행, 그동안 엄청나게 풀었던 통화량을 다시 걷어들이기 위한 하비스트, 추수 작업을 하기 시작했죠. 그 대표적인 샘플이 바로 기준금리 인상. 이자가 올라가는데 누가 쉽게 링 안으로 뛰어들겠어요. 셀프 긴축을 할 수밖에 없지. 자연 한국도 이런 추이를 그대로 답습, 인플레 현상이 가중되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죠. 지난달에도 지표상으로도 6%, 체감적으로는 8% 정도 올랐는데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라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당장 대출에 빨간불이 들어와. 집은 대출 끼고 사야 하는데 당장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이자에도 빨간불. 그러니 고점으로 올라간 집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토록 몸부림쳤던 수요가 한꺼번에 찬바람을 맞은 겁니다. 올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18만 4천 건, 전년 대비 60% 정도가 감소했어요.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수치죠. 왜 집값이 꺾이고 있는가? 거래 절벽. 이자가 부담스러운데 누가 돈을 굴려서 집을 사려고 할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 구축들이 정상에서 슬슬 기어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집값 이런 식으로 더 내려야 합니다. 너무 올랐어. 거래가 안 되니 당연히 매물은 쌓여있는 상태. 근데 수요가 빈사 상태. 기본 경제학 공식대로 가는 거죠.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가 적으면 당연히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빅스텝이라는 엑셀을 다시 한번 밟게 되면 이런 구축 매매에 대한 거래 절벽 현상은 히말라야 북벽 수준이 될 겁니다. 깎아지는 듯한 앙상한 하락이 시작될 거고요. 근데 이게 그냥 완전히 폭삭 내려앉는 수준은 아닐 거라는 얘기죠. 그냥 하향세,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간다는 얘기. 샘플링을 해보면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84제곱이 2억 6천 내린 10억 2천의 거래가 됐죠. 2억이 내려도 10억이네. 그리고 장이동 레미안 장이 퍼스트 59제곱 2억 5천 내린 8억 5천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건 좀 의미가 있다. 10억 선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동대문 레미안 위브 84제곱 2억 4천 하락한 13억 1천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2억, 3억씩 뚝뚝 떨어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전체 지표가 될 수 없다는 얘기. 급매물이 소화가 된 거기 때문에 전체 아파트 하락세 지표로 보기에는 특수한 부분이 있죠. 그래도 내리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 이렇게 급매물이 나와야지 파격적인 가격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거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되게 불안하죠.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도 집값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더 들고 있다가는 본전도 못 뽑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투매에 가깝게 던지듯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가격이 2년 전으로 회귀하게 된다면 아마도 이런 현상은 급속도로 빨라지게 될 거고요. 그러니 청약자 입장에선 신축 분양 아파트 분상제 가격표를 달고 있는 얘네들을 노리면서 동시에 급매로 나오는 구축들도 예의주시하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대출금리가 올라가서 이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생애 최초 대출 적극 활용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급매가 역류 현상을 일으키는 시점, 그러니까 투매에 가까울 정도로 매물로 내놓는 가격이 지금 2억 5천까지 떨어졌으니 2배의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5억 이상 떨어진 시점이 분명 올 거예요. 아마 이때가 하방 압력의 최고점이 될 것 같고요. 그 시기는 한국은행이 최후의 빅스텝 마침표를 찍을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상반기쯤 거의 5억 이상 떨어지는 곳들이 다수 출현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지금 미계약분을 털어내지 못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칸타빌 스윗팰리스 15% 정도 할인 분양으로 나왔었죠. 이게 단순히 나홀로 아파트만의 모습이 아닐 거라는 얘기죠. VT 스타일 9회, 신림스카이 8회, 에비뉴 청계 6회, 우장산 벨리움 3회, 하나포레나 미아 2회, 송도 센트럴파크 5회. 이게 단지 무순위 미분양 횟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축 역시도 이런 미분양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서 막 던지는 분양가 못 내놓을 가능성 높고요. 기다렸던 청약자에겐 찬스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구축은 던지듯이 팔려고 아우성치는 투매 현상도 겹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내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들에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가격을 후려친 구축 물량도 등장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이런 현상은 폭락으로 가지 않고 내년 하반기 미국 대선과 맞물리고 FOMC가 이젠 금리 인상이 아닌 금리 인하로 가면서 다시 반등의 시점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 무주택자에게는 올 하반기에서 내년 하반기까지 대략 1년 정도가 현재 시세 대비 저렴하게 진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 차분히 때를 기다리시면 반드시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서울 수도권 아파트 거래 절벽으로 기존 구축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이 쌓이다 보면 장기간 가격 하락세를 의식한 쪽에서 집을 내놓을 가능성 높아지죠. 그래도 끝까지 버티겠다는 쪽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무튼 매물이 쌓이면서 계속해서 집값 하락은 내년 하반기까지 정점을 찍게 될 겁니다. 내 집 마련을 하시려면 무엇보다도 신중히 금리 쪽 관찰을 잘 하셔야 되고요. 조금만 인내를 가지고 기다린다면 그 하향폭이 굉장히 큰 시점이 올 겁니다. 구축을 노리신다면 그때 진입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분양 아파트를 노리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